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동래정씨 직제공파가 거주했던 서울 중구 해연동 집터를 찾아왔는데요. 양택, 즉 집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택, 즉 묘지 풍수에 비해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대의 유구를 안장한 음택, 즉 선대의 묘지가 명당일 때 그 후손에서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풍수사들은 양택, 즉 집터를 가리는 풍수지리보다는 음택, 즉 묘지터를 가리는 풍수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국 각지를 몇 차례 순회하면서 큰 인물들의 선대 묘지와 집터를 두루 살펴본 바 양택, 즉 집터에 맺혀있는 혈, 즉 명당에서 발산하는 생기가 큰 인물들을 만드는 근원이라는 확실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음택, 즉 묘지풍수보다는 양택, 즉 집터를 가리는 풍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봅니다. 예전에 동래정씨가 언제부터 해연동의 터를 잡고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한 것이 1394년이고 정난종의 조부 정구령이 1424년에 충남 홍성군 바닷가에 있는 결성현감이 되었다가 1년 후에 사직하고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로 낙향을 하였기 때문에 한양에 거주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구령의 아들 옹삼사유급 등 5형제 중에서 삼남 정사는 22살에 서마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사안부 감찰, 사관원 정원, 예문관 검열, 이조 예조 형조 난관, 정삼품, 예문관 직제학 등 중앙행정부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으므로 한양에 거주할 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곳에 주거지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동래정씨 직제공파 해현방이 있던 곳은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보면 지금은 서울시 소유인 듯합니다. 혹시 동래정씨 해연방이 있었던 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뒤쪽으로 약 280m 정도 올라왔는데요. 대도심답게 건물이 빽빽하게 지어져 있어 산줄기 형상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곳에 올라와 보니 저 위쪽에 있는 삼풍 아파트를 통과한 산줄기가 낮은 곳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오른 후 이곳에 나 있는 도로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이 도로는 산줄기 등성이로 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나 있는 도로는 개천을 복귀한 도로인 셈입니다. 도로를 따라 내려와 보니 앞에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가 버티고 서 있는데요. 뒤돌아봐도 산줄기를 절개한 형상이 남아있고 도로에도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 쪽으로 뻗은 산줄기 형상이 남아있습니다. 즉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로 입수가 되는 산줄기 등성에서 보면 좌측도 낮고 우측도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뒤편에 좋기 몇백 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바로 뒤편이 동래정씨 해연방이 있었던 곳이니 이 은행나무는 옛날 동래정씨 해연방 좌측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나무 옆에 작은 석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머릿말에 동래정씨 해연방 옛터라 되어 있고 이곳에는 명제상이었던 문익공 정광필의 옛 집터로 약 400년 동안 동래정씨가 세거한 곳이고 문익공 정광필의 후손 중에서 손자 6일, 증선 지연, 창현, 5대선 태화, 치화, 6대선 재승, 8대선 서고, 9대선 홍순, 10대선 존겸, 11대선 원용, 13세선 범조 등의 재상을 배출한 서울의 명당 중에 최고의 명당이라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은 수헌 거사가 한성의 역사를 서술한
한경지략에 수록되어 있다 하네요. 현재 동래정씨의 옛 집터 사방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변의 선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동래정씨 옛 집터 뒤편에 있는 남산에 올라봤는데요. 좌측 앞에 인왕산, 정면에 북악산을 비롯한 서울 뒤편에 기붕한 산봉우리가 다 보입니다. 아마도 옛날 동래정씨 집터에서는 저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 대부분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동래정씨 옛 집터를 형성하는 용맥의 근원은 북악산에서 잠원터널 부근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 인왕산을 세우고 또다시 급락했다가 남산으로 오르는 산줄기가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산으로 오르는 산줄기에서 갈라진 후 동래정씨 옛날 집터까지 뻗어내리는 산줄기 거리는 약 600m 정도 되는데요. 집터 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갈라지기도 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아오르기도 하며 방향을 바꾸기도 하므로 이는 행룡 입수가 아니고 분지한 맥으로 봐야 합니다. 즉 남산으로 오르기 전 이 부분에서 북쪽으로 갈라진 산줄기 끝자락에 동래정씨 옛 집터가 자리 잡고 있고 집을 배산임수로 지었을 때 북악산을 지향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산줄기가 한 바퀴 휙 돌아서 나의 조상에 해당하는 북악산을 지향하므로 입수 육격 중에서 해룡 입수라 할 수 있고, 만약에 동래정씨 옛 집터에 혈이 맺혀 있다면 해룡 고조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바 저 앞에 보이는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 사이를 뜯고 나온 후 동래정씨 옛 집터 이 지점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뒤편에 있는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아파트는 약 30층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저 정도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지하 4층 이상은 팠을 것인데요. 혈이 맺힌 바로 뒤편을 이와 같이 깊이 판 것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층 건물이 사방에 들어서 있어 주변의 산봉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리 혈이 맺힌 명당이라 하더라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 무사람들이 동래정씨 발복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시는 정사 선생님의 묘와 해연동 옛 집터만 혈이 맺힌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이 맺힌 명당에 안장되어 있는 정사 선생님의 묘와 역시 혈이 맺힌 명당에 자리 잡고 있던 해현방이 동래정씨 직제공 후손에서 13명의 정성을 배출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